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전용의 마이마이데이. 오늘은 이준석 칭찬 좀 하자. 이준석을 칭찬합니다. 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당 대표가 된 지 약 2주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무려 40%라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달성을 한 거죠.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4%의 탄핵 직후의 지지율에서 이제 그 10배가 넘는 40%의 정당이 되기까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역시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었지만은 도무지 정이 가지 않고 한심하고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예기치 않은 것처럼 돌풍을 일으킨 한 청년 36살 이준석, 그것도 중고 신인 덕에 지지율 40%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 지지율 40%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지지에, 대선 승리에 그 바탕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그 평지풍파라든가 이 천재지변이 있지 않고서는요,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가 대선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5년 만에 대선을 승리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통 두 텀은 가는 거죠. 10년은요. 얼마나 문재인이 못했으면, 얼마나 문재인이 정말 질이 멸렬했으면, 얼마나 문재인이 지금 4년 후에 타임지에 표지 모델이 되면서까지 김정은 칭찬을 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좌파 엑스파일, 그 증거에 빼곡한 좌파 엑스파일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40%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젊은 정치인 이 이준석의 등장, 중고신인 이준석의 등장이 그 주된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용의 마이마이에 대해는 한번 이준석을 칭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심하고요. 자, 어떤 점에서 먼저 칭찬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준석이 4호선 그 6시, 7시쯤 이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러면 이제 앉아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 아마 수행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준 것처럼. 자, 노트북을 가지고 이게 지난 6월 17일에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고회의에서 발언할 내용, 그리고 일정, 그 다음에 당에서 온 메시지, 이거를 이렇게 노트북으로 즉각적으로 정말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챙긴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거나 혹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늘 챙깁니다. 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국힘, 또 저 문제의 민주당의 이 의원들 뿐일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정치권은요, 너무 느려 터진 그런 정치권은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죠. 벤자민 버튼의 시계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의 시계도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올 때 굉장히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준석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 국힘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대변인으로, 그때는 이제 제가 비례대표도 받기 전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정말 생고생을 제가 한두 달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대표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 대표실에 있는 일개의 아주 젊은 여성 직원이 직접 와서 얘기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아니 이런 거는 대표실로 직접 와야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대변인이고 거기는 당연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뭘 이렇게 느려 터지게 뭐 보고 체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쓴소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변인실에 있었던 딱 한 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 저보고 대표실에 가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표실이든 뭐든 간에 일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전화로 될 수 있는 거 전화로 하면 되지. 아니 그럼 일개 여직원한테 또 일개 그 직원한테
내가 가서 보고해야 되냐? 이랬더니 그래도 대표실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진짜 놀랐는데 그게 여의도의 시계였고 여의도의 올드타임이었던 겁니다. 폭탄주만 정말 낮부터 마셔 제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늦춰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준석이 정말 몽골 기병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님 말씀 이래갖고 큰 글씨로 폰트 한 22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크게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준석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학습한 거를 가지고 내가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써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에 대해서 뭐 대선 후보건 아니면 중요한 정치인에 대해서 만난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은 하는데 알고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이 써준 것, 당직자가 써준 것, 그거 한번 쭉 훑어보고 읽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A4 용지 아니면 인사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치권에서 일종의 길이나 노릇을 이준석이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라졌고요. 비용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슨 말이 있으면은, 말할 게 있으면은 직접 나와가지고 당뇨들한테 이 비서실에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요, 대표 아니라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실내에 이 폰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자기가 4년을 데리고 있었던, 같이 일했던 보좌관들의 이름을 끝까지 모르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대표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준석은 다 사람 알고, 이름 알고,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진짜 이준석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업무 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쓸 때 돈은 써야지. 근데 그동안에 이 가난한 야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정말 많이 써가지고 뒷목 잡게 한 이 당대표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대표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보수의 어르신을 모셔야 돼갖고 호텔에서 한번 모셨더니 그분이 뭐 기구 히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명한 사케죠. 근데 사케 중에서 제일 비싼 사케를 딱 시켜가지고 120만 원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정말 뭐 간단한 브런치라든가 샌드위치, 또 설렁탕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날린다는 것, 그 다음에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대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를 아주 적게 쓴다는 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준석을 칭찬하고 싶은 거는 60대가 이준석을 미는 이유, 이걸 한번 화두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정치학회에서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을 미는 사람이 우리는 203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이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이 잘된 일이다. 이게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18부터 29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준석이 잘 됐다가 43%예요. 그런데 60세 이상을 보면은요, 무려 68%, 70%가 이준석이 당대표가 잘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준석은 오히려 2030의 이런 지지보다는 열렬한 지지를 60세 이상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2030이 아니라 60대에서 이준석을 더 많이 미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에서 분석한 거는 이준석 돌풍의 원인은 60대였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이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수의 그야말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이 경선에서 탄핵을 인정해라. 박근혜에 대한 인간적인 거는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탄핵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가자. 이러면서 대구 TK도 선택을 하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자면 지역 감정이라든가 또는 감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호소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 점이 60대에게 쟤 만만치 않네. 제 컨텐츠 있네. 그 당당함에 60대가 표를 줬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에 편승하지 않는 그 당당함.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의 이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60대가 이 살아왔던 이 시절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긴 했지만은 사회가 나름 공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없었고 다 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정말 이병철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에서 성장의 일종의 스펙을 가지고 부와 권력과 또 나름대로의 위치를 잡은 게 60대 이상이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60대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2030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공정과 지역 정치에 편승하지 않은 그 패기, 이걸로 60대가 이준석을 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 40%의 정당, 여기에 이준석 효과는 전 크게 있다고 봅니다. 정치학회에서 60대가 이준석을 화끈하게 밀었지만은 또 국민의힘에 최근 들어서 지지율을 보니까 20대에서 무려 70% 가까운 친구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건 이준석 효과고, 이준석을 통해서 일종의 젊은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리크루트 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을 자신들의 정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바람직한 거는, 제가 이 이준석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보수의 청년 정치인의 리크루트, 즉 영입을 이준석이가 아주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토론 배틀, 뭐 2080까지 지원을 했고, 또 제가 민계식 그 현대중공업 전 회장님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도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그런데 2030들이 이제 정치를 통해 갖고 세상을 바꿀 때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즉 국민의힘이 플랫폼이나 리크루트에 이 요체가 된 거. 이거는 이준석을 칭찬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6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디딤돌이 돼주고 싶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그냥 누나, 왕 누나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저의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계식 회장님의 자리가 있듯 우리 60대의 자리는 또 있을 거고,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을 20대 30대로 싹 갈아버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60대의 경험과 노하우는 더 왕성하게 20대 30대의 엔진을 달고서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효옥의 마이데이, 이준석의 2주간 저 확실하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이 젊은 친구가 이 밤잠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우리 한번 칭찬해 주죠.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죠. 그게 우리의 숨은 목적입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네, 여러분, 내일 일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